윤석열 대통령이 되기 전 후보 시절부터 컴퓨터 알고리즘에 의한 승패 조작 가능성을 일찌감치 경계해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부정선거 의혹의 진실을 낱낱이 밝혀야 한다는 여론이 그 어느 때보다 거센 상황에서 이번 12.3 비상계엄에 대해 민주당 주도로 더 씌워진 내란 프레임은 충분히 해소되고도 남을 파급력을 함축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윤 대통령의 대응이 주목되고 있는데요. 윤석열 캠프의 부정선거 관리 대책 문건에는 어떤 것들이 명시되어 있었는지, 또 당시 윤석열 후보는 어떤 대책을 마련했는지 잠시 후 상세히 보도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일리 베스트 미네커입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4일 대국민 담화에서 민주주의 핵심인 선거를 관리하는 전산 시스템이 이렇게 엉터리인데 어떻게 국민들이 선거 결과를 신뢰할 수 있겠냐라며, 선관위는 헌법기관이고 사법부 관계자들이 위원으로 있기 때문에 영장에 의한 압수수색이나 강제 수사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그래서 이번에 국방장관에게 선관위 전산 시스템을 점검하도록 지시한 것이라며 비상계엄의 명분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현행 제도는 대법관과 각급 법원장이 중앙선거관리위원장과 시도선거관리위원장을 겸직하고 있기 때문에 수사기관이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 또는 청구하더라도 법원이 이를 가로막았을 것이라는 현실적 우려가 있는 게 사실인데요. 하지만 계엄 시에는 법원의 영장 발부 없이 압수수색이 가능하기 때문에 윤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은 부정선거로 국민주권 강탈 의혹을 막겠다는 위기감에서 단행한 불가피한 조처로 풀이됐고, 바로 이 부분이 엄혹한 탄핵 정국임에도 불구하고 윤 대통령을 응원하고 지지하는 많은 국민들이 있는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런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 당선 전인 후보 시절부터 컴퓨터 알고리즘에 의한 승패 조작 가능성을 일찌감치 경계해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대통령이 되고 나서 한참 후에야 부정선거 의혹에 관심을 가진 게 아니라 훨씬 전인 대통령 후보 시절부터 이런 부분들을 보고받고 알고 있었다는 것인데요. 스카이데일리의 단독 보도에 따르면 민경욱 전 미래통합당 의원으로부터 단독 입수한 윤석열 캠프의 부정선거 관리 대책 문건에는 윤 대통령은 대선을 4개월 정도 앞둔 2021년 12월 전산 조작에 의한 부정선거 가능성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대응책 마련에 골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시다시피 윤 대통령의 작고한 선친께서는 연세대 응용통계학과 명예교수를 지낸 윤기준 박사인데, 대선 후보 시절부터 부정선거와 관련한 우려에 대한 보고를 당시 윤석열 후보가 받았다면 응용통계학과 교수인 부친 윤 교수가 어떤 뭔가의 조언을 해주지 않았겠느냐, 이런 대목도 추정이 가능할 듯합니다. 자, 캠프에서 작성해 보고한 것으로 보이는 이 문건에는 자동 개표기 부정 가능성에 대해 경계할 것을 당시 윤 후보에게 당부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자동 개표기 부정과 관련해 에러코드 0/41 선관위가 개표기에 무선 접속했다는 의심이 제기된다고 문건은 적시했는데요. 제 같은 보고 내용은 개표기에 통신 접속이 불가능하다는 선관위의 공식 입장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입니다. 또한 문건은 통신선이 노출된다면 해킹이 가능하다라고 지적하고 있었는데요. 그러면서 검증을 위해서는 서버 확보와 로그인 기록 확보 등이 필요하지만 실제로는 어렵다라고 예상했습니다. 당시 윤석열 캠프는 검증은 대선 결과 발표 후가 돼 조작이 이루어지면 결과 뒤집기는 불가능하다라며, 사람이 죽은 뒤에 약을 짓는다는 의미의 사후 약 방문이 되지 않도록 미리 철저하게 대비할 것을 주문하기도 했습니다. 선관위 서버와 로그 기록 확보를 통한 검증이 어렵다고 보고 비상계엄을 통해 이를 밝혀내려는 윤 대통령의 현재의 인식과 궤를 같이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특히 당시 윤 후보에게 보고된 문건에는 광주의 모 업체에서 개표 관련 프로그램 조작을 실행했다고 의심된다는 충격적 내용도 담겨 있어 그 진위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자, 이와 관련해 민 전 의원은 내가 갖지 못했던 정보라고 본지에 스카이데일리에 밝히면서 부정선거 규명운동을 이끌어온 전문가로 우선 꼽혀온 유력 정치인 민경욱 의원도 확보하지 못했던 첩보가 윤 대통령에게 보고가 된 것입니다.
이 같은 주장을 실제 뒷받침하는 내부 고발성 증언도 온라인에 공개된 상황인데 박주현 변호사가 지난 18일 SNS에 올린 영상에 따르면 한틀 시스템 투표지 분류기, 즉 전자개표기와 관련된 기술 전문가는 민전 의원과의 인터뷰에서 개표기 노트북의 인터넷선은 연결되지 않았으며 와이파이 기능은 확인하지 못하게 아이콘이 숨겨져 있었다면서 IP 컨피규레이션으로 확인하면 알 수 있다, 이렇게 폭로했습니다. 그러면서 노트북을 확인하면 비공식 프로그램 설치 여부 및 중국 화웨이 중계기와 무선 통신을 한 와이파이 사용 여부를 검증 확인할 수 있다라고 전했는데요. 또한 이번에 사용된 노트북의 하드디스크 드라이브는 한 개뿐이며 투표지를 잃고 분류한 모든 데이터의 훼손 및 장애 발생에 대비해 어디론가 실시간 백업한다는 사실을 한틀 시스템 관계자로부터 들었다라며, 따라서 노트북을 검증 확인하면 중계기를 통한 백업 데이터 전송 경로를 확인할 수 있다라고 단언했습니다. 이어 표 상황표에 표기된 해당 선거구 선거 인수를 알기 위해서는 서버와 무선 통신을 해야 알 수 있다며, 따라서 선거구 선거 인수가 인쇄된 개표 상황표와 투표지 분류기가 메인 서버와 무선 통신했다는 증거라고 덧붙였습니다. 현재 국회로부터 탄핵 소추된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기성 언론들이 쏟아내는 기사들을 보면 극우 유튜버들의 허무맹랑한 부정선거 의혹에 대통령이 현혹돼서 우발적이고 충동적인 비상계엄을 하기까지 이르렀다라면서 윤석열 대통령을 한심한 사람으로 매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공개된 지난 대선 당시 윤석열 캠프의 내부 문건만 보더라도 윤석열 대통령은 이미 오래전부터 부정선거에 대한 우려를 가지고 있었고 전문가 수준의 정보를 이미 보고받았음이 드러난 것입니다. 즉 우발적이고 충동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한 게 아니다라는 것이죠. 오늘 전해진 소식입니다만 미국 정부가 외국 부정선거 가담자의 입국을 제한하는 정책을 이미 시행해온 사실이 최근 기밀 해제된 미국 정부 문건에서 처음으로 확인됐습니다. 미국 정부 기밀 해제 문건에 따르면 미 국무부는 지난해 9월 27일 아프리카 라이베리아 대통령 선거를 전후해 부정선거에 가담한 것으로 추정되는 이들에 대해 비자 발급을 제한하는 특단의 조처를 단행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특히나 이 문건을 보면 유권자와 시민사회, 언론 등이 그들의 주장을 퍼뜨리는 행위를 막기 위한 의도된 조처의 사용도 비자 제한 조치에 해당하는 사례로 국무부가 명시하고 있었습니다. 쟤는 한국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국민의 부정선거 규명 요구를 음모론이라고 일방적으로 폄훼하고 더는 부정선거에 대해 말하지 못하도록 법적으로 재간을 물리려는 조처도 제재 대상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주목할 수밖에 없는 그런 기사였는데, 부디 대통령이 목숨 걸고 부정선거 의혹을 밝혀내기 위해 특단의 조치를 내린 만큼 이번에는 반드시 의혹이 깔끔히 말끔히 해소되길 여러분과 함께 간절히 바라봅니다. 지금까지 저는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는 뉴스데일리 베스트 민앵커였습니다. 함께해요. 뉴스데일리 베스트.